국민의힘 대선 경선 얘기 잠깐 해볼게요. 대선 경선 후보들 1대1 토론이 어제 처음 있었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였다. 근데 윤 전 대통령에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뭐 당대표 하면서 인간적으로 못할 짓 했다고 대통령 찾아뵙고 얘기하고 당대표 하면서 탄핵 성사시킨 거 잘못했다. 당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아야 한다. 누가 배신한 거냐?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였는데 어떻게 그런 선배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아니 저분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개인 대 개인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는 회사와 같은 법인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국정 운영과 관련한 그 대표자 또는 책임자를 뽑는다는 이러한 장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이기 때문에 너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시켜줘 그렇게 많은 시해를 했는데 아마 시해를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러나 일단 그 자리라는 공직에 갔으면은 공직에 맞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한동훈 후보가 답변한 것은 틀리질 않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몇 기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한동훈 그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비대위원장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후광 속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뭐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런 덕을 누렸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해야지 않아서는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조폭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라를 운영 대한민국이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전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선 토론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좀 민망했어요. 들으면서. 아니 김문수 후보께서 그 참 잘못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일종의 본인이 아끼던 검찰에서의 후배를 상당한 이제 특혜성 임명을 했다 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국정 운영의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거기서 대통령과 오랜 지인이고 형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해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제 시종일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제기했던 탄핵 책임론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치에 맞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분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지극히 사사로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토론 전반적인 평가를 보자면 그 토론의 방식상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가 행사하는 토론이었어요. 네. 근데 토론에 진행되는 이 시종일관 내내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거꾸로 몰린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약간 스킬일 수도 있고 스킬보다 중요한 게 명분인데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자꾸 명분 없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자기가 어쨌든 계엄의 날 계엄을 막기 위해서 나섰다 이런 명분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계엄 탄핵으로부터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 대선 못 치른다. 명분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계엄 내란이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파면당한 이 결과를 두고 봤을 때 그 차이에서 오는 이제 토론의 풍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좀 인식도 낡고 그리고 비전도 없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지지층 내에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는 그런 모습의 토론을 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실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벌금형이 확정됐잖아요. 코로나 때 정광훈 목사 교회 예배 본 것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 전가 숫자가 이재명 전 대표가 보다 더 많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왔죠.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김문수 후보님 존경하지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 후보다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걸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총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제가 그렇게 선거 과정에 일어섰던 이런 몇 가지지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이런 검사 사칭 뭐 아니죠. 이런 두 거는 건은 전광훈 씨랑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거는 오늘 확정된 코로나 것도요. 방역 수칙 부분에 관련된 건데요. 그 법치를 벌금 좀 말씀하셨기 나온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법치의 상징이 과연 그런 기본적인 법치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한동훈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치를 그런 걸 법치를 한다면 교통 위반한 것도 전부 그러면 뭐 공식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인지 그런 부분은 참 실망스럽고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 가지고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폭행 건 안 맞고요.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또 그렇게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아니죠. 2000년대 초반에 폭행 치상 사건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소방 폭행 이런 거 없습니다. 폭행 치상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요. 전혀 아닌 그럼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폭행 치상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토론이 끝난 뒤에 김문수 후보 캠프가 1996년에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상대 정당 관계자를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 원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지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될까 봐 미리 이제 정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마치 혀를 찌르는 듯한 그런 토론이었는데 너무 검사스러워요. 저 지금 그 토론의 내용도 그렇지만 토론 태도도 너무 검사스럽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정말 잡범 수준의 전과들만 있다면 뭐 저렇게 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분이 전과가 7개인가 뭐 그런데 상당수는 민주화운동 시절의 전과가 많아요. 근데 그 뒤에도 물론 있죠. 방역수칙 위반해가지고 뭐 코로나 때 예배하고 벌금 내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하고 실갱이 하다가 몸싸움 해가지고 벌금 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 타이밍에 저런 방식으로 들쳤어야 됐을까. 참 검사스럽다. 저런 모습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그거죠? 위증교사 뭐 거짓말 그다음에 개발 비리 뭐 검사 사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문수 후보의 그 지금 그 소위 전과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요번에 그 4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당원이 50% 아닙니까? 50대 50이에요. 그럴 때 그 당원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예리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너무 미시적이고 깨알 같고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를 좀 반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지금 후보 중에 탄핵이라든지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그 고뇌 어린 그런 결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여론이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그 책임성 있는 어떤 그 아주 건강한 보수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더 얘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 스타일을요. 좋아하는 팬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 스타일에 대해서 맞듣지 않아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좀 변론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새우깡 먹고 있는 유튜버거든요. 라이브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그 자연스럽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해가지고 탄핵을 당하는 와중에 국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들 중에 최고의 연예인이나 셀럽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정치인, 정책 결정자를 뽑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 좀 묵직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은 그 정도 때 그 이름을 날린 뭐 존 F 케네디라든지 오바마라든지 토니 블레어라든지 마크롱이라든지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가벼운 그런 에피소딕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무거운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케네디 같은 사람. 저기 국내 정치를 말아먹으면은 선거로 바꾸면 되지만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 완전히 망가지고 너도 죽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묵직한 한마디가 있어야지. 당신 지금 뭐 정가 육범인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아마 이 김문수 후보의 전과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은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오늘 오전에 SNS에 깐족거림과 얄팍한 말재주로는 세상을 경영할 수 없다. 한동훈 후보가 김 후보를 정과 육범이라고 비아냥대는 것을 보고 참 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금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자기 자신. 오늘 오후에 1대1 토론 3시간 굉장히 긴 시간 있잖아요. 좀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마수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제 한동훈 홍준표 간의 맞토론인 것 같은데 서로를 지명하는 바람에 이제 토론이 두 차례인 거죠. 네. 근데 아마 불꽃 튀는 공방을 보일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지난번 그 8명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1차 컷오프 이전에 토론을 할 때 그 홍준표 후보가 일부 토론 태도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무슨 뭐 그 인터넷 댓글에 나오는 수준으로 키높이구도 얘기하고 또 생머리 얘기하고 보정속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런 거 안 하시겠죠.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예리한 분이에요. 예전에 TV 토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번 그 대선 TV 토론을 보면서 뭐랄까 홍준표 후보식의 스타일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구나. 저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노쇠했구나. 유머라는 게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면 유머가 아니에요. 들어도 불쾌하지 않아야 유머가 되는 건데 지난번에는 정말 큰 실책이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제 이분이 워낙 개인기가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토론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장점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장점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중견 정치인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홍준표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뭐 그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뭐 깐죽대고 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뭐 보종 속옷이니 얘기하는 거 그거야말로 깐족의 대마왕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내 후보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지금 장점을 다 살려도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뭐 38대 23이요. 다 합해도 23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번에는 좀 날카롭고 예리하고 치열하되 뭔가 이렇게 그래도 그 녹슬지 않았네. 이걸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경선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경선에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니마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세요 했던 안철수 후보조차 지금 어제 저녁에 입장을 선회해서 부득이 출마한다면 빅텐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찬덕 반덕, 찬덕수 반덕수 이 구도에서 그냥 김덕수, 홍덕수, 한덕수 뭐 이런 빅텐트로 경선 구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솔직히 말해서 우스워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덕수하고 결선을 치르기 위한 예선이 국민의힘의 경선이 돼버린 거고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공당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처럼 반대하다가 돌아섰느냐. 지지층 정서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지지층은 이른바 보수 빅텐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단일화를 얘기하는 후보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돌아선 거거든요. 근데 저게 경선이 끝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인 이상 정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후보 밑으로 들어간다는 결과는 정당으로서는 상정할 수 없는 경우의 수예요. 그걸 상정한다면 그 당은 어쨌든 문을 닫는 겁니다. 간판 내리는 거고 그 뒤에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당이 되는 거죠.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한덕수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고 또 단일화 추진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문 닫는 거라고 봅니다. 그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될지의 여부는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정서는
차라리 한덕수가 나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탄핵에 반대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지지해서가 아니에요. 이대로 권력을 넘겨줄 수는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는데라는 그런 어떤 그 대한민국에 대한 나름의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애초부터 단일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한. 그걸 다른 후보들이 이제서야 간파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4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덕수는 매기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매기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타이밍을 본다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오랜 동안의 관료 생활의 그 뭐랄까 체화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계산이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한덕수 대행도 말할 것도 없고 4사람의 후보 다 장점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를 볼 때 말이죠. 적어도 일단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통 보수, 상식 있는 보수, 합리적 보수 이렇게 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세를 하는 게 그래도 그 당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단안을 내려야 돼요. 단안을 내려야 됩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여전히 한덕수 후보 출마 가능성이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0년 뭐 성공적 관료 생활을 했는데 그 50년 관료 생활 본인의 커리어를 다 걸고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요. 후보가 된다는 데이터도 지금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험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 이제 뭐 반기문 또 고건 이런 전례를 보면 그분들은 지지율 1위가 나와도 결국엔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프레임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빅텐트라는 거는 프레임을 바꿔서 정권 심판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심판 혹은 경제 살리기 이런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건데 내란 정권 3년 내내 2인자였고 내란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결국은 한덕수를 정점으로 한 보수 빅텐트는 내란 빅텐트예요. 프레임이 안 바뀝니다. 무슨 근거로 한덕수를 영입해서 프레임을 바꾼다고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긴 한데 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5차 내로 또 줄어든 지지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야당 후보가 아주 그 단일에 그런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후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그 완전한 지지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의심과 의혹과 그런 게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그런 것과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요. 한덕수가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맥 빠져요. 완전 김 빠진 옛날에 황교안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와서 빅텐트 비슷한 단일화를 해가지고 누가 됐든 간에 실용적으로 가는 거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의지로 보여주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봐요.